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 근간 흔들 위기 곧 닥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정당 및 단체는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등 3곳입니다. 이들 3곳은 숙주를 자처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의석 10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종북 반미 성향 인사들이 무더기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확보했지만 이듬해 통진당 사태가 터지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고 정당이 해산됐던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선 당선권에 3석을 배정받은 진보당의 경우 추천된 후보들이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장진숙 후보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적단체인 한총련에서 대의원 등 활동을 하면서 3년간 수배 생활을 했고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또 정종덕 후보는 통진당 출신으로 이석기 전 의원 사면운동 등을 이끌었고 민주노총에서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 위원장과 팀을 이루어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선술 후보는 이화여대 총학생장 출신으로 통진당의 후신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를 맡았었습니다. 이쯤 되면 통진당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80여 곳의 지역구 후보도 출마시켜 저인망식 산 옮기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는 0.1%에 불과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숙주 노릇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5.42%를 얻어 의석 3석을 확보했던 열린민주당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10만 당원을 자랑하는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답게 당 강령에서 4.3 민주항쟁, 한미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등 북한의 대남 전략을 철저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논평을 냈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반대 집회를 한 사람입니다. 당선권 안에 3석을 배정받은 새진보연합, 4석을 배정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비례 후보로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북한 김씨 일가 세습 찬양 논란이 제기된 통일교과서를 발간한 전직 민노총 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합정치시민회의는 6.15 실천 남축의 상임대표 조성우와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서군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22대 총선을 계기로 국가 근간을 흔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은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보수사단을 신설했다고는 하지만 인력이 겨우 14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책임자는
대공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각 시도 경찰청이 대공수사 인력도 증원을 했지만 수시 수사지 간부 절반가량은 간첩수사 경력이 3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공수사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 종북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 국방부 등 안보기관들이 국가기밀 누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각각 9명이 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상임위에 따라 국가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고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외교통상위나 국방위, 정보위 등에 배치될 경우엔 더 많은 기밀이 입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국방부의 대북 참수부대 운영 등 700건에 달하는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전직 보좌관을 내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에서는 진보당 간부가 다수 연루됐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북한이 대남 공작 기구가 민노총을 지칭하는 영업 일부 간첩에게 보낸 지령에는 진보당이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할 전망을 열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숙주 역할로 그 지령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통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투표에 임해야 하며 당국은 이들이 국회 진출을 당장 막을 수 없다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신속히 복구해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